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술 문서부터 시장 보고서, 또 뉴스 기사까지 다양하게 보면서요. 이 기술의 핵심이 뭔지, 또 미래는 어떨지 같이 짚어보시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보통 LEO라고 부르죠. 이게 통신 분야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장 경쟁, 또 이게 전략적으로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다각도로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하죠. 저궤도, LEO가 정지궤도, GEO나 중궤도, MEO랑 다른 점 역시 고도 아니겠습니까? 300km에서 2000km 사이라고 하니 정말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그 약 3만 6천 킬로미터에 있는 정지궤도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거죠. 이 낮은 고도, 이게 핵심입니다.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확 짧아지니까요. 통신 지연율, 레이턴시라고 하죠. 이게 10ms 수준까지 낮아져요. 10ms요? 정지궤도가 한 240ms 정도라고 들었는데 비교가 안 되네요, 정말. 네, 거의 광 케이블 수준의 반응 속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또 좋은 점이 위성 자체를 좀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발사 비용도 줄어들고요. 대규모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가능해지는 기반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위성들이 엄청 빠르게 지구를 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국제우주정거장도 LEO에 있는데 한 90분 조금 넘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다면서요? 이렇게 빨리 휙휙 지나가는데 통신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나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속성 문제랄까?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위성군집, 영어로는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덕분입니다. 수십, 수백, 심지어 수천 개의 위성들이 마치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아, 여러 개가 한꺼번에요? 네. 초기에 이리듐 같은 경우가 한 66개로 시작했었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특정 지역을 담당하던 위성이 이제 시야에서 벗어날 때쯤 되면 그 다음 위성이 바로 신호를 이어받는 거죠. 이걸 핸드오프라고 부릅니다. 핸드오프요? 마치 휴대전화 기지국 널어가듯이요? 네,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어디든 끊김없이 통신을 제공하는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아하, 핸드오프 기술, 그게 핵심이군요. 자료 보니까 주로 L밴드 주파수를 쓴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기술 문서에서는 이 주파수의 장점을 꽤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L밴드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건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신호가 좀 더 잘 통과하는 편이고요. 또 중요한 게 단말기, 그러니까 수신 장비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휴대하기 편하게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K나 Q 같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에 비하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 즉 대역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동하면서 쓰거나 휴대용 장비에는 L밴드가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군요. 근데 뭐든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단점은 없을까요? 특히 그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성 자료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겁니다. 일단 수많은 위성을 동시에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주 쓰레기, 이 스페이스 데브리와의 충돌 위험이 심각한 문제죠. 실제로 충돌한 적도 있다면서요? 네, 2009년에 이리디움 위성이 이미 폐기된 러시아 군사 위성이랑 충돌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죠. 위성 하나가 고장나거나 이렇게 충돌하면 그게 전체 네트워크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초기 구축 비용이나 계속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히 크고요. 쉽지 않은 문제네요. 시장 경쟁 얘기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역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거의 압도적인 느낌이던데요. 자료에 나온 위성수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스타링크는 이미 5,000기 이상 발사했고요. 최종 목표는 42,000기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더 중요한 건 이미 흑자 전원에 성공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는 점이에요. 이게 LEO 통신 사업이 정말 돈이 될 수 있구나, 지속 가능하구나 하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아, 벌써 흑자 전환이요? 대단하네요. 네, 물론 영국의 원웹, 여기는 유텔셋이라는 회사랑 합병했죠. 또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캐나다의 텔레셋 같은 경쟁자들도 각자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웹은 기업 고객, B2B 시장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 카이퍼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의 시너지를 노리고 있고요. 아, 각자 노리는 시장이나 전략이 조금씩 다르군요. 자료 보다 보니까 중국의 거왕 프로젝트 언급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상업적인 경쟁을 넘어서 국가적인 전략 차원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중국의 거왕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위성수가 거의 1만 3천 기에서 1만 5천 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뭐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 하겠다는 걸 넘어서는 거죠. EU도 자체적으로 IILIS-2라는 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도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엘리오 통신망이라는 게 이제 단순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넘어서 국가 안보, 그리고 통신 주권 문제랑 직결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타링크가 파괴된 통신망을 빠르게 복구하는 데 기여했던 사례 기억하시죠?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전략적인 중요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이 하늘 위의 통신망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걸 놓고 국가 간의 경쟁이 본격화됐다고 봐야 합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이 LEO 통신이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특히 이제 곧 다가올 육지 시대랑 어떻게 연결될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뭐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음영 지역 해소, 이건 기본이고요. 비행기나 배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질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앞으로 나올 UAM, 그러니까 도시망공 모빌리티나 완전 자율주행차, 또 스스로 항해하는 자율운항선박 같은 차세대 모빌리티 있죠. 네네,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미래 기술들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상망이랑 위성망이 하나로 합쳐져서 말 그대로 땅이든 하늘이든 바다든 어디서든 끊김없이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3차원 통신이고 육지시대가 추구하는 초연결 사회의 기반이 될 거라고 봅니다. 3차원 통신이라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자료들을 보면 아직 기술 격차가 좀 있다고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추격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주 검증 이력, 헤리테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증명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주선압은 신뢰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리티지가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통신 탑재체나 지상국 시스템, 단말기 같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이 헤리티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우리가 ICT 제조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 강점을 살려서 위성 단말기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앞서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즉 가치사슬 GVC에 참여해서 기술과 경험을 쌓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다가올 육지 표준화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이렇게 에리오 통신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보니까요. 아, 정말 통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게 확실감이 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는 뭐랄까, 우리 사회 인프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기분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LEO 위성통신망 구축 경쟁은 단순히 더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걸 넘어서 미래 사회의 연결성을 누가 디자인하고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게 또 육지 기술이라 어떻게 융합되면서 우리 일상생활, 산업, 그리고 국가 안보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술 발전 동향뿐만 아니라 각 플레이어들의 전략적인 움직임까지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